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안동센터 가족 오래간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올해도 수고 많으셨어요. 안동센터 우리 가족들이 전부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이게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도 받으시고 이렇게 이제 1년을 돌이키면서 금년에는 아마 마지막 교육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소중한 만남을 갖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올해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이 바쁘시잖아요. 이렇게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여기 이제 참여를 해주셨는데, 기왕에 여기 이제 1시간 투자하시는 거 집중하고 몰입하셔가지고 적극 호응해 주셔가지고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이에요. 우리 안동센터 우리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주제는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예요. 이렇게 소중한 만남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고객 감동 서비스와 진상 고객 대응 요령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재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 불감증 퇴치 및 난관 극복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칭찬 10계명과 고혈압 예방 수칙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실천 수칙, 이런 내용으로 오늘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고객 감동 서비스와 진상 고객 대응 요령입니다. 우리가 이제 만날 때마다 이렇게 고객 서비스를 강조를 해요. 우리가 이제 하는 일들이 세 개 분야가 한 개 마음으로 하나 돼서 뭉쳐가지고 우리 KT 건물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 모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힘을 합쳐 근무하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어떻게 하면 기쁨과 건강을 누릴 수 있을까? 이 공부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내용은 이제 프리드리히 니체라고요. 아주 훌륭한 철학자가 우리한테 좋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사소한 일, 작은 일도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 작은 일도 그냥 작은 일이라고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크게 기뻐하면 기뻐하는 만큼 기쁨이 배가 되고요.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 몸의 면역이 강화돼 가지고요. 건강 체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오직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생활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미래를 생각하고 꿈을 얘기하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남은 세월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해마다 평균 수명이 0.45세씩 늘어나가지고요. 10년이면은 4년이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다 100세 시대를 살게 돼 있습니다. 100세 시대면은 여기 전부 이제 뭐 평균 뭐 5, 60대니까 한 4, 50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를 좋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오늘 같은 안전교육도 하고 이렇게 이제 친절교육도 하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런 공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청송 빌딩의 김향환 씨가 손을 드셨네요. 어쩐 일도 드셨을까요? 네, 다른 말씀 없으시니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고객 감동 서비스 사례는요. 제가 이제 그 좋은 영상을 하나 편집을 해서 준비해 왔는데요. 킹더랜드에서 나왔던 고객 감동이 이루어진 세계 최고의 고객 감동 서비스 사례를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잘 보셨죠? 여기 이렇게 이제 그 호텔의 헬스장에
한 달짜리 실습생으로 이제 요 유나 씨가 이렇게 이제 여기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교육받으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해가지고요. 열심히 한번 잘해보자. 기왕에 호텔에 들어왔으니까 제대로 서비스를 잘해보자 그러고 지금 그 헬스장에서 열심히 지금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흘린 땀을 다 이렇게 다니면서 기계에 붙은 그 땀도 닦아주고 이렇게 이제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여기 저 호텔에 그 회장님의 딸이면서 상무인 이제 구하란 상무가 여기를 방문했어요. 그래 이제 그 새로 들어와서 이제 일하는 거 할 만하냐 이걸 물으니까 처음이라서 좀 어렵긴 하지만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 손님 맞이할 때 주의사항은 뭐냐? 이 질문을 딱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준비사항을 철저하게 다 이미 암기를 하고 그냥 막힘없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은 영어로 한번 안내를 해봐라. 또 영어로 그냥 쫙 이렇게 막힘없이 안내를 하니까 자, 웃는 얼굴에 친절하게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가 딱 돼 있는 걸 보고 한 달짜리 실습생을 로비로 올리라고 이제 인사 발령 조치를 바로 한 거예요. 그 로비로 올라간다는 거는요. 이 헬스장에서 땀을 닦다가 헬스장에서 이제 그 하던 일 다 접어놓고 로비로 올라가는 거는 정규 직원이 된다는 거예요. 한 달짜리 실습생에서 정규 직원으로 바로 발탁이 돼가지고 로비로 올라갔어요. 근데 로비로 올라가가지고요. 고객 서비스를 아주 철저하게 열심히 실행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스위트룸에 최고급 방에서 손님이 내려와 가지고서는 내 방 담당했던 직원을 만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손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내 방에 서비스를 한 사람이냐? 예, 맞습니다. 제가 오늘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당신이 나를 아냐? 예. 딱 보니까 이제 그 손님이요. 오페라 가수 성악가였어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근데 그분이 이 호텔에 와서 이제 딱 그 묵는데 그 이름을 보고 이분한테는 어떤 서비스를 하면은 감동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 손님이 불렀던 노래를 찾아다가 모닝콜에다가 그거를 넣어드린 거예요. 아침에 딱 모닝콜 깨워주는데 본인이 부른 노래가 딱 나오니까 이 고객이 완전 감동을 한 거예요. 이건 세계 최고의 서비스다. 내가 전 세계 여행을 다녀봤지만은 이만큼 정성껏, 이만큼 친절하게 이렇게 완전히 감동시키는 경우는 처음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이 서비스 담당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당신이 나를 아느냐 물으니까 이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호텔을 찾아주셔서 영광입니다 하고서 이렇게 서비스 멘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감동해가지고요. 이렇게 딱 그 서비스 한 사람을 이렇게 포옹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 세계에 출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호텔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내가 부른 노래를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아침 모닝콜 서비스를 해주는 거 여기 처음이다. 전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요. 내가 무대를 떠난 지가 언젠데 이렇게 나를 그 한창 무대에 설 때 프리마돈나로 되돌아가게 해줬다. 내 젊은 시절로 여행을 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감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래된 나를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그러고요. 이제 내가 당신을 기억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름을 딱 확인하고요. 이분이 이제 그 호텔 그 회장님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요.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호텔을 이용했는데 오늘 최고의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받았다. 아니 내가 부른 노래로다가 내 모닝콜을 깨워주는 이런 정성을 하는 이 최고의 친절 사원을 1등 친절 사원으로 추천한다고 해가지고요. 이 일로 인해서 이 여직원은요. 완전히 이제 그 1등 친절 사원으로 뽑혀가지고요. 이날 이후로 승승장구하는 기회를 맞게 돼요. 그래서 자 어떻게 이렇게 이제 이런 고객 감동이 이루어졌을까요? 일단 이 직원은 이제 늘 이렇게 웃는 얼굴로다가 이제 늘 실천을 하고요. 웃는 얼굴로 생활을 하고 친절하게 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정성을 최대한 이렇게 이제 다 해가지고요. 고객을 감동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이 호텔의 회장님 아들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고객 감동 서비스 사례를 같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요, 어느 건물에나 이
갑질하는 고객이 있어요. 그 갑질하는 고객 어떻게 대처를 하면 잘하는 걸까요? 오늘은 고객의 갑질에 대처하는 CS를 제가 이제 그 클리닝업에 나오는 한 부분을 편집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아, 이렇게 갑질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왜 갑질을 했나 하면은요. 아니, 복도에서 길을 걷다가 이 구두에 요 스카치 테이프가 이제 들어붙었는데, 아니, 스카치 테이프가 들어붙었으면 본인 손으로 그걸 띄워서 쓰레기통에 넣으면 되는데, 아, 이거를 그냥 내밀고 와서 뛰어가려는 거예요. 이렇게 참 진짜 좀 이렇게 갑질이 좀 심했어요. 근데 또 이 착한 직원들이 가서 요 구두에 붙어 있는 이 저 스카치 테이프를 띄워줬어요. 이걸 띄워줬더니 그 다음에는요, 본인이 마시고 있던 이 커피가 아직 절반 이상 남아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버리라는 거예요. 또 이 착한 직원이 이제 쫓아가서 그 커피 잔을 받으러 갔는데, 아니 이걸 딱 잡은 다음에 놔야 되는데 받으러 가는데 그냥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피가 그냥 땅에 떨어져 가지고요, 이렇게 완전히 이제 쏟아져 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 뒷수습을 하려면은 우리 이제 미아반에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이거 치우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갑질하는 이분은 네가 실수한 거다 이런 생각으로다가 막 짜증을 내고 뭐 어떻게 해보라고 그러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서 스타킹을 사오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이제 이거를 딱 받아가지고 스타킹을 사러 가려고 이 착한 직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옆에 있던 이 고참이 이제 그 얘기를 나서는 거예요. 근데 내 동료 실수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 저 스타킹은 본인이 직접 사시지. 우리가 청소를 담당하니까 쓰레기는 치워드리지만, 아니, 스타킹 사오는 거는 본인이 하셔야지. 이렇게 가지고서 이제 그 바른 말을 이렇게 이제 했어요. 이제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근데 이 감사팀장이라고는 이분은 아주 갑질이 몸에 배 있는 분인데, 이분이 얼마나 영악스러운가 하면은요. 야, 이거 문제가 되면은 나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겠구나. 내가 이거 갑질을 했구나. 응? 그리고 이제 기분 나쁘게 했으면은 이게 또 직장 내 이렇게 이제 뭔가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이 표정을 딱 바꿔가지고 웃는 얼굴로 이제 이렇게 혹시 갑질로 느꼈다면 사과하겠다. 응? 이렇게 이제 업무 한계를 내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그거 뭐 다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 청소해는 거나 이게 스타킹 사다 주는 거나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분 나빴다면 사과하겠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거는 사과는 일단 하되 엉뚱한 걸로 트집을 잡는 거죠. 아, 그렇게 예의돌이 따질 거면은 그 이 마스크나 벗고 얘기해야 그 예의가 아니냐. 이거를 또 이제 엉뚱한 걸로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감기 걸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쓴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분이 지금 현재 당신들이 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나는 기분 나쁘다 지금 그 내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이제 이렇게 나는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 용미 언니. 이걸 딱 부르면서 나 기분 나쁘다. 이거를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기서 이제 서로 좋게 마무리하고 헤어졌으면 좋았겠는데 틀린 말은 아니고 경우에 바른 말을 태기는 잘 했는데 기분 나쁜 내색을 하고 불편한 감정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서로 불편한 앙금이 남게 됐어요.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되나 하면은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열심히 했는데 실질적으로 최종 평가에서는 이제 입주자한테 이제 그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응? 우리 저기 저 건물 관리, 청소, 이 저 환경 미화에 그 평가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이 사람은 아주 불편한 마음을 거기다 쏟아 부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른 말을 하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따뜻하고 부드럽게 해서 예의 바르게 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그 고객의 갑질에 대처하는 고객 서비스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좀 뭔가 불편한 마음으로 하여튼 끝내고 갔어요. 이걸 참고해 주세요. 근데 이 착한 직원은 이제 혹시 이것도 문제 삼으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걱정을 지금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이 선배 고참은
아니, 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 지금 그냥 마음을 편하게 갖자. 지금 이렇게 서로 대화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엔 재해발생 사료용 및 대응 요령을 함께 공부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건물 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이렇게 안전사고가 다양하게 일어나지만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분야에서 첫 번째로 이제 경비 분야가 있고요. 두 번째 미화 분야 있고 세 번째 우리 시설 관리 분야가 있어요. 이 세 개 분야에 각각 분야별로 안전사고 일어나는 대표적인 그 유형별 사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같이 보고요. 한번 세 가지 분야에 어떻게 더 조심을 해야 될까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보셨죠? 이렇게 세 가지 분야별로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이제 사고 사례를 같이 살펴봤어요. 경비 분야에서는 이 안전사고가 어두운 공간에 이렇게 순찰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전등을 필히 휴대하고 다녀야 되는데 문제는요.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갔더니 아니 여기가 캄캄한 거예요. 보니까 천장에 전등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딱 멈춰야 되고요. 근데 또 손전등까지도 마침 고장이 났어요. 그래 이때는 이제 완전히 궤도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내가 늘 다니던 데라고 캄캄한 데를 더듬더듬 들어가다가 걸려 넘어지면서 여기 이제 쌓아놓은 적재물이 그냥 무너져가지고 여기에 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정리정돈도 해놓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높이 쌓아 올릴 게 아니라 좀 안정적으로 무너질 염려가 없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쌓아놓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순찰 통로를 늘 안전한 통로를 확보를 해놔야만 안심하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순찰하면서 여기 나 혼자 갔다 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동료가 다음번에 또 올 거고 하니까 여기 혹시 걸려 넘어질 게 있으면은 눈에 띄는 대로 미리미리 정비를 하고 치워야만 이게 이제 가능한 거죠. 이렇게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미화 분야에서 이렇게 안전사고가 여기 흔히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계단을 청소할 때 여기서 계단에서 이제 넘어져 가지고 이런 사고가 나는데 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단 청소할 때 올라가면서 상향식으로 작업을 하면은 시야가 확보돼서 그런 이제 사고가 거의 그 예방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대부분이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이제 하실 때는 중요한 게 미리 한번 쭉 청소할 구간을 살펴서 발에 걸려 넘어질 건 없는지 이런 거를 미리 다 치워 놓고 시작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놔두면은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애물은 미리 치우고 한 번 더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안전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장애물은 미리 치우고 시작을 하시는 거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하는 일이 반듯하고 편안한 자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작업하고 뭐 이렇게도 작업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담이 절리고 근골격계 질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이제 스트레칭을 좀 실시하시는 거 필요해요. 예, 지금도 그냥 반듯하게 얌전하게 계시기보다 이런 순간에도 좀 이렇게 몸을 좀 풀어주세요. 스트레칭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내 몸을 좀 이렇게 풀어주시면 내 몸이 이렇게 이제 유연해져 가지고요. 몸이 유연하면은 그만큼 다칠 염려가 줄어들고요. 몸 상태를 탄탄하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자주 많이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저 시설 관리 분야 여기서 이제 안전사고가 대개 이렇게 이동식 사다리에서 많이 난다고 그래요. 통계를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높은 천장에 높은 데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한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작업하는 게 첫째로 필요하고요. 그런데 좁아가지고 여기에 도저히 설치가 안 돼서 여긴 뭐 이동식 사다리를 써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이동식 사다리 쓰는 작업 들어가기 전에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이런 이제 개인 보호구를 필히 확보를 해서 이걸 착용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 사다리가 넘어가지 않게 이 아웃트리거를 필히 설치를 해가지고요, 또 이렇게 펼쳐가지고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탄탄한 안전조치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대를 착용을 해야 되고요. 안전대를 착용을 했으면은 이 안전대 고리,
이거를 단단하게 체결을 하고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동식 사다리는 필수로 2인 1조로 작업하는 게 필수예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이 안전이 첫째고요. 여기 올라가서 사다리에 올라가서 작업을 할 때 2인 1조면은 밑에서 보조하고 사다리를 붙들어주고 필요한 거 올려주고 위에서 내려오는 거 받아주고 하는 이 보조자도 필히 이 안전모를 써야 돼요. 특히 저처럼 이렇게 머리카락 없는 사람들은 더 빨리 많이 다쳐요. 위험해요. 그래서 이 안전모를 필히 쓰고 보조를 해주시는 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저 후포 빌딩에 우리 김구락 소장님은 혼자 계시니 어떡하죠? 걱정되네요. 저 김구락 소장님 꼭 그 옆에 누구 좀 이렇게 잘 협력하고 소통하셔가지고 좀 내 사다리 작업할 때 좀 붙들어 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안전하게 꼭 확보를 하고 작업하셔요. 네,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누구에게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내가 이렇게 바쁜 판에 언제 저런 걸 다 안전 조치를 하고 일을 하나? 이거 아니고요. 좀 지연되더라도 조금 더디더라도 안전을 확보하고 하는 게 아주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는 사실 우리 직원들이 다 요거 이제 우리 KDFS 가족들이 다 이거 관리하고 하잖아요.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먼저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때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고장도 안 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때 문이 완전히 열린 다음에 안전하게 탑승해야 되는데 그 성질 급한 양반들 문이 다 미처 열리기도 전에 그냥 막 밀고 들어가고 빨리 타려고 막 서두르고 이러면서 꼭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문이 완전히 열린 다음에 탑승하는 거 지켜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엘리베이터가 운행 중에 이 출입문에 기대거나 건드리거나 크게 움직이는 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출입문은요. 허공에 매달려서 움직이거든요. 허공에 이렇게 건덩건덩 매달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엘리베이터 운행 중에는 출입문에 기대거나 이렇게 건드리는 거, 크게 움직이는 거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엘리베이터의 탑승 정원, 적재 하중, 이걸 초과해서 탑승하는 거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정전, 비상 상황 발생 시 이불을 강제로 이렇게 개방하고 나오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비상벨을 눌러서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요. 밖에서 점검하고 이렇게 열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순서를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거 절대 금지예요.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해야 안전하게 대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안전수칙을 잘 지켜가지고요.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안전불감증 퇴치와 난관 극복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별 탈 없이 안전사고 없이 오래도록 근무하다 보면은 아이고 뭐 맨날 안전교육 뭐 맨날 하는 얘기 똑같이 뭐 대충 듣고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되고요. 안전불감증이 우리 도처에 깔려 있어요. 안전불감증 때문에 일어난 사고 사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 사례를 두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나뭇가지 치기 작업도요. 이렇게 그냥 불안정한 위치에 겨우 매달려 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이거 자르면은요, 이 문제가 돼요. 이것도 밑에 좀 먼저 잘라놓고 위에를 잘랐으면 이렇게 그대로 좀 잘 떨어졌을 텐데 여기를 이제 그냥 위에서부터 자르다 보니까 밑에 상당히 남아있는 순간에 나뭇가지 끝부분이 먼저 떨어지고요. 몸통이 늦게 떨어지면서 이 자른 사람을 일부러 꼭 그냥 보복하듯이 이렇게 그냥 쳐내려가지고 여기 떨어져서 뭐 거의 크게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고를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아주 불안정한 위치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작업해서는 안 되고요. 안정된 위치에서 작업을 하도록 그 조치가 필요하고요. 여기 안전모, 안전대 다 착용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전불감증이 이런 사고를 가져왔고요. 지금 요것도요. 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를 이렇게 잘랐을 때 이 큰 나무가 그냥 곱게 살짝 들어넣어 줍는 게 아니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무게가 넘어가면서 이 밟고 있는 요 받침대를 요거를 이제 내리쳐 가지고요. 여기 이제 사람을 붕 띄워 가지고요.
이 사람은 거꾸로 떨어졌는데 기역자로 꺾어져서 떨어진 다음에 이 받침대가 이제 그때 제자리를 잡으면서 사람을 완전히 깔아뭉개 가지고 여기 아주 회복이 불가능하게 그렇게 이제 사망한 사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대형 작업을 할 때에는 이 후속의 위험 요인들을 같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만반의 대비를 해 놓고 작업을 해야만 이렇게 이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하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일이 어려우면 어려울 만큼 난관이 심하면 심한 만큼 더 그걸 극복했을 때 성취감과 보람이 크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그렇게 이제 공감하고 싶어서 진짜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한 세계적인 위인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준비했어요. 제가 준비한 사례는요.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이에요. 양복장이 대통령으로 이제 유명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 가난 속에 살았는데 어렸을 때 3살 때 아버지가 남을 돕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가정 살림이 너무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어려움 속에 학교도 못 다니고 14살에 이제 양복점 점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양복점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18살에 구두수선공의 딸, 아주 가난한 집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그 구두수선공의 딸은 이제 학교를 조금 다녀가지고 그래도 글씨를 아는 분이었어요. 이 결혼하고 나서 이 글씨 공부를 처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이 존슨이. 그래가지고 이제 글 공부를 결혼하고 나서 자기 부인한테서 배우기 시작을 해가지고 글 공부를 시작했는데 공부에 재미를 들이고요. 이 맛을 보고 꾸준히 계속해가지고 독학으로 정치학 박사학위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러고요. 이분이 이제 그렇게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을 하니까 이 테네시주의 민선 주지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렇게 성실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분이 되는 걸 알고 세계적인 그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 당신 나하고 같이 러닝메이트 하자. 같이 손잡고 일하자 그래가지고요. 링컨 대통령 밑에 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해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았어요. 그리고 이제 직무대행 임기 마친 다음에 대통령으로 입후보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17대 대통령이 됐는데요. 그 링컨 대통령이나 이 앤드루 존슨이나 노예 해방 문제, 세계사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해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정책이 아주 인기 없는 정책,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요. 이 미국이 요 미국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요 알래스카를 이때 이제 이 알래스카가 러시아 땅이었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크림반도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에 패하면서 어마어마한 빚을 져가지고 뭐 가진 것 중에 팔을 수 있는 건 다 팔아야 되는데 요때 이제 이 알래스카를 여기 이 알래스카를 미국한테 이걸 좀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별 관심 없었지만 여기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이거 필요성을 보고 이 러시아한테 이 720만 달러에 이걸 매입을 했어요. 720만 달러에 이걸 딱 샀더니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렇게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는 쓸모없는 땅을 왜 사냐? 응? 완전히 정신 나간 짓이다. 야당에서도 반대하고 국민들도 이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딱 뚝심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이거를 샀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기서 확인되기를 이 알래스카의 어마어마한 매장량이 확인이 됐는데요. 금과 석유와 철광석, 석탄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매장돼 있는 게 확인이 돼가지고요. 이 석탄은 전 세계 석탄 매장량의 3분의 1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이 발견되면서 이게 이제 개발이 시작했는데 미국이 세계 제일 부자 나라가 되는데 막강한 자원으로 이 알래스카에서 나온 지하자원들이 크나큰 역할을 해가지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저 앤드루 존슨이 정말 큰 일,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고 칭찬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은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순수 노력파였어요. 근데 이분이 난관, 그 엄청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세계적으로 다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거는
일의 본질에 집중하고 일 자체를 제대로 잘하기 위한 그런 꾸준한 노력, 성실한 노력이 엄청난 성공을 가져오게 된 이 위인 사례를 우리가 같이 알아봤어요. 우리가 어려운 난관일수록 극복을 하면은 극복한 보람과 성취감이 크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엔 칭찬 10계명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칭찬을 많이 하는 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는 즉시 칭찬하는 게 필요해요. 그 바로 칭찬을 해야지. 시간이 좀 며칠 지난 다음에 칭찬하면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그 칭찬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특히 어린아이들, 성장하는 아이들은요, 칭찬을 잘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런 체험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다닐 적에 저희 이웃에, 저희 이제 학교 친구가 이제 이웃에 살았는데, 그 이웃에 있는 친구하고 같이 어울려서 어린아이들이 뭐 늘 이렇게 장난치고 말썽도 부리고 사고도 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이제 그냥 그 야단치지 않고요. 그 옆에 이웃집의 친구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시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아, 우리 덕신이는 참 착해요. 말도 잘 듣고요. 심부름 시키면은 즉시 시행하고, 아니, 그리고 이제 스스로 알아서 공부도 하고요. 숙제 같은 거는 신경 안 써도 본인이 알아서 잘 한다고 막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우연히 듣고 보니까, 아, 칭찬대로 내가 실천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이제 칭찬을 그대로 이제 제가 받아들이고 실행하면서 서서히 사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옆집에 그 친구 어머니는 또 스타일이 좀 달랐어요. 애를 그냥 막 과격하게 철저하게 해가지고 사람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이고, 우리 저 외수덩어리는 말도 안 듣고, 그렇게 그냥 공부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하고, 그냥 아주 지겨워 죽겠다고 맨날 이렇게 막 야단을 이렇게 이제 막 치는데,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얘가 실천을 하더라고요. 응?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냥 얘를 바로잡겠다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야단치기보다는 말로 칭찬하면서 서서히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를 제가 어렸을 때 일찍 체험을 했어요. 이거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해야지 소곤소곤 칭찬하는 거는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는 게 필요합니다. 100점 맞고 우등상 탄 거 자체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 오기까지 얼마나 실천을 잘하고 성실하게 하고 노력을 했는지 그 과정을 칭찬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칭찬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칭찬하는 건 효과가 없어요. 누구나 다 눈치채게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은 칭찬할 일이 한두 끝도 없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 영양빌딩의 정선동님, 지금 또 영양빌딩의 권금호 여사님,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영양빌딩 황태중 소장님도 아주 계속 반듯하게 모범적으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계세요. 감사드리고요. 봉화빌딩의 정주환님, 네, 우리 안동빌딩의 식구들 이렇게 단체로 참여하신 분들 지금 아주 반듯한 자세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예찬빌딩의 그 권종달님, 네, 지금 아주 열심히 공부하시고 표정으로 반응을 보여주시네요. 참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영주빌딩 이순호 여사님도 아주 공부 열심히 하셔서 네, 감사하고요. 한두 끝도 없어요. 전부 열심히 해주셔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오늘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늘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칭찬할 일이 한두 끝도 없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더욱 격려하는 게 필요해요. 혹시 일이 안 풀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더 다독거리고 격려하는 게 그만큼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100% 긍정일 수도 없고요. 100% 부정적일 수도 없어요. 긍정과 부정이 항상 공존합니다. 이렇게 혼재할 때는 긍정에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참 중요해요. 긍정의 에너지를 늘 충전하기 위해서는요, 가끔씩 자기 자신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 아침에 이렇게 이제 화장하시잖아요. 그리고 화장하시면서 이 정도면 이쁜 얼굴 아니겠어? 뭐 이렇게 이제 본인 칭찬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니 누가 나를 60대로 보겠어? 나 40대로 보아주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참 동안이지 동안이야 해가면서 본인 얼굴을 칭찬하시고 본인을 칭찬하셔야만 이 긍정 에너지를 충전하고 하루 종일 긍정 에너지 넘치게 일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늘 우리 안동센터에 정진태 센터장님 뵈면은 정말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늘 긍정 에너지를 많이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요. 이렇게 정말 소통 대화를 해보면은 늘 이렇게 이제 상대방 존중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이제 베풀어 주시는 그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동센터 식구들은 다 이렇게 복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이제 긍정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충전해 가면서 힘차게, 활기차게 이렇게 근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혈압을 예방하는 수칙을 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요즘에는요, 이렇게 섭취는 다 많이 하는데 운동이 부족해가지고 대개들 우량화가 돼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얼굴 보니까 별로 살도 안 쪘는데 난 보이지 않는데 많이 쪘다고 자랑들을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우량화가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량화들은 이 혈압이 올라가고 고혈압이 돼서 위험한데요. 이 고혈압은 아주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그럼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음식은 싱겁게 드시고 골고루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국물 같은 거는 먹으면은 이제 그 염분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국물 양을 줄이고요. 그냥 밥과 반찬을 드시는데 이제 별도로 이제 시간 지난 다음에 물을 좀 드시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살이 찌지 않도록 이 알맞은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꾸준히 운동을 해가지고 내 몸 관리를 스스로 잘 해나가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하는데요. 편하게 그냥 걷거나 좀 이제 뛰거나 하여튼 그렇게 매일 30분 이상 운동을 하면은 내 건강을 지키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건강을 위해서는 이 담배 끊어버리고요, 술은 줄여 마시는 게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다음에 지방질 섭취를 줄이고요, 야채를 많이 섭취하는 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고혈압에 예방 효과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요. 스트레스는 좀 피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수칙 잘 지켜보시고요. 이 건강을 지키고 행복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실천 수칙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거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이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척도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고요. 감사가 없으면 행복도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이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면 좋겠고요. 작은 일도 기뻐하고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필수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건강한 몸매 유지하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할 수 있어요. 몸 건강으로 마음 건강을 지켜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가지고요, 몸 상태를 좋게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로 이렇게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 노력을 같이 기울여 주세요. 네. 다음에 취미와 관심사가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청년 시절에 또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었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지만 실행을 못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잘 살펴가지고요, 좋은 책을 읽는다든지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든지 이 좋은 음악을 또 들어본다든지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내 취미와 관심사를 다시 살려나가는데 크게 이게 내 행복한 삶,
긍정 에너지를 채우는데 그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요, 늘 자신감을 충족해가지고 넘치는 자신감으로 이렇게 일하는 게 필요하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실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가족과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와의 관계를 소중한 관계로 보시고요. 서로 소통하고, 서로 공감하고 대화하고요.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일하는 것도요, 조금 부담스러운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 목표를 성취해가는 이런 노력이 이제 집중하는데, 삶에 집중하는데,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해가는 그런 보람이 있어야지 하루하루의 삶이나 한 달의 삶이나 1년의 삶이 이렇게 크게 내 마음에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내 몸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실행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제 행복한 일도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숙제하듯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축제하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이제 출근해가지고,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그냥 날씨는 추운데 저거 다 저 정리를 다 해야 되는데 저걸 언제 다 죽으나 사나 해봐야지. 아,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아니고요. 아침에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파이팅! 이거를 해가면서 해야 이게 축제하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지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면서 일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옥이 될까요? 옆에 있는 동료 미워하고 아이고 내가 저런 인간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나 또 오늘도 그냥 저 왼수 덩어리 맞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직장 자체가 지옥 같은 생활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려면은요, 아이 우리 옆에 동료 잘 만나 가지고 참 좋은 분과 함께 근무해서 좋습니다. 아 우리 실장님, 아 우리 소장님 또, 아 우리 센터장님 너무 좋은 분 만나서 즐거운 마음. 이 마음이면은 직장이 천국이 되고요. 아유, 저 왼수 덩어리 하면은 이미 거기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식구들, 집에 식구들 이렇게 이제 미워하면은 집안이 완전히 그냥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냥 저 왼수 덩어리 40년째 내가 속색이고 산다니까? 이런 마음이면은 그 집이 그냥 그대로 지옥이 되고요. 아이, 그래도 내가 좋은 짝꿍 잘 만났지. 에? 참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참 좋은 인연으로 아, 우리 참 이쁜 식구들 이 식구들을 이뻐 보이면은 그 집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집, 우리 직장 일터 모두 이렇게 천국을 만드는 거는요. 옆에 있는 사람을 이뻐하고 좋아하는 게 출발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미워하면은 이미 지옥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 우리 안동센터 식구들은 전부 이렇게 천국에서 일하실 걸로 믿고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에서 가정 모두, 안동센터 가정 모두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이렇게 기원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진심으로 이제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또 저와 만났으니까 우리 긍정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안동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안동센터 파이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안동센터 최고예요. 이번에는 안동센터 최고 하겠습니다. 제가 안동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안동센터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진태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언제 들어도 에너지가 넘치는 우리 교수님의 진짜 명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진짜 우리 저희들이 혹시나 미비한 게 있어서 그 개선하고 실천해야 될 과제도 참 많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그 분야별 안전 분야,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의 사례, 그다음에 칭찬의 10계명, 그다음에 고혈압 줄이는 방법, 뭐 행복으로 가는 길, 우리 행복한 일터, 이게 정말 오늘 진짜 피부에 와닿고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동센터 모든 가족분들은 항상 긍정적이고 행복한 마음으로 일하시면서 자기가 바라는 건강 모든 것 다 이루시고 직장에서나 또는 돌아가셔서 가정에서도 늘 화목이 넘치면서 또 희망찬 또 내일을 맞이하는 멋진 우리 그 동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맹강연 해주신 교수님에게 감사의 큰 박수로서 우리 하답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동센터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 네. 건강하시고요. 모두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모두 네. 바쁘시니까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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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